자,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허리 건강을 세우는 자세 혁명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장철이 끝나고 해서 좀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이 오시나요? 어떤가요, 병원에?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참 날씨가 추워지고 네. 또 김장하셔서 잘 건강 유지되시다가 허리 건강이 허리 엉덩이 특히 다리까지 저리셔서 오시는 분들 어머님들 특히 네, 네. 굉장히 좀 잦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요즘 유독 좀 바쁘시리라 생각이 네네네. 되는데요. 이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하면 딱 두 가지 저희가 꼽을 수가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척추 질환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무섭게는 종양도 있고 골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대개는 두 가지의 진단이 있죠.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네. 이 증상들이 이제 이렇게 초겨울에 또 늦가을에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앉아서 일하는 그런 김장이라든지 또는 작업을 통해서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음. 이제 나옵니다. 사실 오. 저 끝에 보시면 표현이 선생님 터질 듯이 아파요. 다리가 엉덩이가 또 시리다, 쑤십니다. 또 차갑습니다. 저리다. 쥐가 난다라는 표현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쥐가 난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되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렵죠. 예,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아주 다양한 아리다, 찌릿, 뻐근, 먹먹, 시리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통증도 있지만 사실 날카롭지 않게 굉장히 그 불쾌한 만성 널 페인이라 그러죠. 그 꾹 누르는 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통증들이 저렇게 엉치나 다리 또는 허벅지 따라서 쭉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허리나 엉치 또는 이런 발목 있는 데까지 또는 발가락, 발바닥 까지도 예.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또 패턴이 복잡한 그런 병들이 바로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네, 우리 말의 표현이 정말 다양하네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허리 쪽뿐만 아니라 다리 쪽까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굉장히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MRI 사진을 저희가 좀 볼 줄 알면 병원에 가서 좀 내 병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사실 MRI를 이렇게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라든지 또 보험 시스템이 정말 좋아서 요즘에 MRI를 물론 급여, 비급여 대상이 있지만 손쉽게 환자분들께서 판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상 MRI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정상 MRI가 있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허리뼈의 MRI인데요. 허리뼈는 이제 5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노랗게 1, 2, 3, 4, 5 5개가 있고 그 뒤쪽에는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지납니다. 제가 좀 들어갈게요.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요게 신경이고요.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요게 바로 뇌척수액이에요. 그래서 신경 통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화살 표시해 놨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 신경이 위에서 1, 2, 3, 4, 5 내려오다가 이 4번, 5번에 와서는 이렇게 꽉 막혀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나오면서 하얗게 신경 물줄기가 꽉 막혀 있어요. 제가 방금 물줄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 물줄기를 보는 MRI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조영제를 이 척추관 안에다 직접 찔러 넣어서 조영 증강을 통해서 조금 침습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요즘에는 혈관으로도 조영제를 안 쓰고 저렇게 마일로 MRI라고 신경줄기를 보여주는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신경줄기 MRI, 마일로 MRI가 정상은 저렇게 왼쪽처럼 폭포수처럼 쫙 내려오는데 네. 협착증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완전히 막혀 보이시죠. 어. 예, 그래서 그 빨간색 화살표시에서 하얀색 신경줄기가 내려오는 것이 막히듯이 저렇게 막혀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MRI 사진도 있고 또 마이엘로 MRI 사진이라고 해서 또 신경 줄기를 촬영하는 사진을 찍어보면 내 신경이 어디가 눌렸는지 어디가 좀 막힌 것처럼 보이는지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흔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허리만 가볍게 아픈 근육통이면 병원에 굳이 안 오셔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잠깐 쉬시거나 파스 바르시고 안정하시고 뭐 목욕탕, 온열찜, 찜질, 반신욕 또는 뭐 가벼운 핫팩, 파스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허리 쪽을 벗어나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수술할까 봐 예, 여러 가지 그런 망설이는 이유를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거 네. 다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수술할까 봐. 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 사고라든지 또는 마취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절개를 통해서 흉터, 예, 앞뒤로 배를 열고 뭐 등을 크게 열어서 하는 걱정되죠. 수술할까 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 입원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젊은 분들은 저 수술하면 잘려요. 네,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또 투석하시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수술 척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가 좀 아프지만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조금 차일피일 병원에 가시는 걸 미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척추 치료는 뼈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척추는 뼈고 척수는 신경인데 네. 우리가 척추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척추 질환은 근육 치료도 있고 신경 치료도 있고 뼈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신경이 지금 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치료는 대개는 신경 치료예요. 아. 그런데 신경이 많이 눌려 있으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네. 변성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척추 치료의 신경의 손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뭐 김장철이라서 김치 사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번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 겉절이, 저 왼쪽 그림은 겉절이고 오른쪽은 이제 묵은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색상이 달라요. 김장을 하려고 네. 이제 배추잎을 이제 이렇게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절이 시절에는 그래도 크게 변성이 안 되는데 이게 묵은지가 돼버리면 배추가 노랗게 변성이 오듯이 맞아요. 신경 또한 굉장히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저는 뭐 수술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뼈를 열고 신경을 관찰하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그 신경막의 색깔이 하얀색에 가까운데 변성이 많이 돼버리면 진짜 누렇거나 또는 아주 좀 브라운 컬러로 굉장히 변성이 옵니다. 네. 따라서 그렇게 변성이 와버리면 정말 큰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신경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척추 치료는 겉절이 시절에 묵은지까지 가지 않고 겉절이 시절에 신경이 기능이 유지될 때 치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 역시 여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지만 치료 후에도 원래의 상태로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허리 통증, 엉덩이, 뭐 다리 쪽의 저림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질환은 신경과 뼈와 디스크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복합 구조입니다. 네. 척추 타워를 올라갈 때 현관문 역할을 하는 꼬리뼈 바로 위쪽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1번 이제 접근 방법인데요. 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죠.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 타워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타워 서 있죠. 양쪽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노랗게 보이죠. 4번과 5번 사이에 내려오는 양쪽, 저기는 이제 왼쪽이겠죠. 왼쪽에 있는 저 신경 통로를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네. 추간공을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뒤쪽 뒤쪽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저기 하얗게 활처럼 되어 있는 후궁이라는 뼈 사이로 들어가는 후궁간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각 마디별로 이제 후궁 공간이 있겠죠. 뼈 손상을 크게 하지 않고 충분히 감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접근하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요. 요거는 또 어떤 그림이죠? 반복합니다. 네. 자, 일단은 꼬리뼈, 척추 타워로 들어가는 현관문, 꼬리뼈를 진입을 해서 내시경이라든지 풍선 유착 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양쪽 구멍인 추간공 쪽으로 접근하는 추간공 내시경 시술 또는 유착 방리 시술들이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는 뒤쪽의 각 마디별로 후궁이라는 뼈와 뼈 사이에 후궁 사이, 후궁 간 내시경 기법을 통해서 네. 충분히 정상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고 수술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다양한 접근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엽 원장과 함께 접근 방법이 정확해야지 이 재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척추 치료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 신경 주사를 맞았는데도 고관절이 계속 아픕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라고 하셨네요. 고관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관절은 사실 허리 관절은 아니고요. 그쵸. 이제 엉덩이 쪽 관절이죠. 그래서 히프 쪽이라고 하죠. 히프 아파요. 그러면 고관절 아파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허리에서 신경 압박이 있으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방사통이 이 골반 즉 엉덩이 있는 데까지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방사통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신경이 눌려서 고관절 쪽이나 또는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는 통증이 심하면 주사를 먼저 맞으시는 게 맞는데요. 이 주사도 제한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맞으시면 안 되고 네. 최소한 6개월 안에 2번 또는 3번까지는 제가 권합니다. 하지만 마비가 있는 환자라든지 걸음걸이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경주사를 맞으시면 안 되고요. 또 신경주사를 맞았는데도 엉치가 아프다 그러면 사실 이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리 신경주사는 정확히 병변을 진단을 해서 맞는 주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염증만 이렇게 좀 뿌려보고 스테로이드만 또 쓰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쓰셨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한 번 또는 2번까지는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 반복하지 마시고요. 몸에 해로우시니까 제 생각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MRI나 또는 신경줄기 MRI 가끔씩 골반 MRI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병인 줄 알았는데 계속 허리만 치료하다가 엉치 부위가 낫지가 않았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찍었어요. 그랬는데 고관절이 썩는 괴사, 고관절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라든지 또는 고관절 염증, 또 물이 고인다든지 또는 이상근 증후군 굉장히 다양한 고관절 질환이 많기 때문에 고관절 자체가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나의 문제가 허리에 정말 문제인지 골반 자체의 문제인지 먼저 네.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60대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오래 걸으면 다리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발도 아픕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또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저림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상태가 진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60세 정도시면 가끔 이제 1년에 한 2-3번은 당연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걸으시면 다리 뒤쪽까지 또 종아리까지 발까지 내려오는 패턴이다. 환자들이 이거 아시거든요. 직감하시거든요.
아 이거는 무릎 증상이 아니야. 이거는 발이 삔 게 아니야.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증상이 맞아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내려오는 그 신경 증상을 이 정도 증상 됐을 때는 MRI나 한번 CT 정도 해서 신경 네. 줄기가 잘 내려가는지 한번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은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척추 치료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3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서 3가지 방법으로 크게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후궁관을 통한 방법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구멍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후궁이라 그러면 이제 왕의 후궁이 아닙니다. 네. 뒤에 있는 활궁, 활처럼 생긴 뼈를 후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궁과 후궁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여러분들 굉장히 뭐 1+1은 2처럼 수학이 아닙니다. 진료할 때 1+1은 이제 수학은 2잖아요. 근데 의료는 환자의 건강 회복은 1+1인데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1+1이 됐는데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치료가 잘못되면 1+1인데 -2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료는 수학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아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 진단을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오진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후궁이라고 들어가지만 그 부분의 병이 맞냐를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궁으로 들어간다면 병변을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MRI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잘하게 되면 접근하면서 그 바로 병변을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위나 장 겉에서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내시경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내시경 기법의 발달로 특히 양방향 내시경, 단방향보다는 양방향이 훨씬 더 우리가 두 눈으로 보듯이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이 특수 기구를 삽입하고 내시경을 삽입하는 이 두 가지 양방향 후궁간 접근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진단과 치료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방향으로 들어가지만 최소 절개를 통해서 환자와 대화하면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전신마취 전혀 안 하고 후궁을 통해서 현미경 빨대가 들어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병변을 확인한다는 진단적
접근 방법이고 동시에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달돼 있는 후군간 척추 치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군간을 통한 척추 치료도 역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영상 준비해 오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뒤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아까 보신 영상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뼈 공간이 이제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군간 그 기법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현미경이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후군간 접근 방법입니다. 네, 후군간 내시경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미세현미경 치료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시경은 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겠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예. 구하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볼펜이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좀 제 나이 들면 이렇게 좀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좀 자세히 깊은 곳까지 좀 확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테레비 화면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터를 또는 내시경을 막 넣어서 좀 자세히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내시경 기법을 하고요. 내시경. 약간은 이제 척추 치료를 할 때 이 주변 조직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이 주변이 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좀 멀리서 좀 꼭 조작을 할 때 봐야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는 현미경이 굉장히 또 강점이 있는 경우가 병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현미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병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현미경이 좀 더 좋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이런 겁니다. 내시경은 물 안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내시경은 물을 막 하면서 물 안에서 이렇게 수중에서 뭔가 처치하고 디스크 잘라내고 하는 거고 네. 현미경은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한 다르네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사실 둘 다 주변 조직 손상 없이 보고 치료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현미경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미세현미경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여기 위해서 소- 그림을 준비해 오셨네요. 여기- 예. 이걸 맨날 슬라이드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제 몸으로 가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빨간 거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예, 뭐지? 이거를 지금 이제 특수 현미경으로 보면 네. 짜잔 아하. 이게 뭘까요? 지구였네요. 지구죠. 오. 지구 안에 뭐 저기 남아메리카가 보여요. 보이죠. 예. 네, 다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병변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처치를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병변을 적어도 현장에서 진단을 하고 주치의가 문제가 뭐 있는지 파악을 해서 수술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일 수 있지만 굉장히 병변을 본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영상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강점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의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짧습니다. 예, 길게 수술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길게 시술하고 길게 치료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안 하죠. 전신 마취 안 할 뿐만 아니라 환자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평소 병변이 맞는지도 확인하지만 물론 아프지 않습니다. 부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약간 무서워할 수 있지만 환자랑 대화를 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히 수혈이나 그런 거 안 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문상에서도 성공률이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척추관 협착증은 뭐 미세현미경을 한다 그러면 논문에도 있습니다. 95%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미세 현미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을 앓고 계셨던 77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77세 어머님이신데 제 네. 환자신데요. 여기 MRI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이 이제 완전히 막혀 있죠. 그러니 검게 보이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보시면 어떠실까요? 많이 좋아졌네요. 예, 자세히 피부에. 보세요. 아유 똑같네 왜 그래 이 원장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왼쪽은 이렇게 완전히 막혔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열렸습니다. 이제 공간이 좀 확보된 모습.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단면도 보시면 더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경이 디스크 안에 여기 까맣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죠. 네. 그런데 이 감압을 통해서 주변 조직 손상은 없이 깨끗한데 이 신경이 예, 완전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경 통로가 완전히 목졸라져 있던 것을 현미경 기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개선됐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미세현미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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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지금 54살입니다. 네, 54세 이제 젊으신데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정상이 이제 허리가 네, 엉덩이 쪽하고 네, 허벅지 쪽으로 네. 계속 저리고 아픕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양쪽 다 그러세요? 아니 오른쪽만요. 그러면 걷는 거는 문제 없으세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뭐 한 5시간씩 앉아 있다가 네. 다시 일어나면은 잘 걷는 거는 무리는 없는데 아파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운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차 하세요 혹시? 큰 차입니다. 그냥 큰 차. 큰 차 하세요. 근데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허리가 좋지 않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얼마나 되셨죠? 허리가 아픈지요? 네, 한 1년 좀 되는 것 같아요. 1년요. 그러면 MRI 같은 검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CT까지는 찍어봤습니다. CT상 소견이 어떠십니까? CT상으로는 뭐 4번, 5번 쪽에 네. 협착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스크 협착증. 앉아 계실 때, 그러니까 앉아서 운전할 때는 다리가 안 저리시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어서가 이제 느리면은 아파요. 네, 네. 혹시 술, 담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 담배는 안 합니다. 예. 술은 조금씩. 그러면 주사 치료를 몇 번 하셨는데 지금 뭐 별로 호전이 없이 계속 아프시다는 거지요? 그렇죠. 혹시 1년 동안 몇 번 맞으셨습니까, 주사를? 한 5번 정도 맞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5번 주사 맞으셨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죄송하신데 치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치료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더 주사 효과가 없는데 계속 주사만 노출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걸을 때 막 걸음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 수술할 건 절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경솔하게 환자 뵙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병력상으로는 전혀 절개하는 수술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검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50대 중반 되셨으면 허리나 골반 쪽에 이제 혹시 가능하시면 MRI를 먼저 좀 검사를 하시고 허리나 골반에서 신경 압박이 있는지 또 신경줄기 MRI를 통해서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이 어딘가 이제 압박이 있는지 먼저 진단을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유착박리 시술이라든지 또는 뭐 제한적으로 풍선을 쓴다든지 또는 아주 가벼운 추간격 내시경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아프시다면 저는
좀 골반 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참고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문자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입니다. 척추 측만증과 협착증 때문에 1년째 허리가 아픕니다. 통증이 심하진 않은데 유압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사실 이제 측만증, 40대 여성의 측만증 많아집니다. 네. 그 청소년기 측만증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40대 중반부터 다시 측만증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년기 측만증이랑 달리 협착증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도 아프시지만 이제 다리가 저려오죠. 그런데 질문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유합술이라는 거는 나사못을 박는 것을 유합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어서 허리가 휘어져 있으니까 네. 나사못을 박아서 뼈를 유합하는 수술까지 아마 권유를 받으셨으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제 생각에 40대 유합술은 조금 빠르세요. 더군다나 측만증이 동반돼 있다면 한 마디에 끝나지 않고 적어도 두세 마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40세 여성이 두세 마디 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허리 통증에 너무 많이 시달리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리에 마비가 없으면 이분께서 이제 수술이냐 즉 유합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가름 1번 판단 기준 1번은 네. 내 다리가 신경 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이 마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부전마비라 그러고 감각 이상이 있냐 없냐입니다. 따라서 이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허리에서 골반 신경줄기 MRI 그다음에 근전도 동맥 정맥 흐름 검사를 해서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혈관 질환이 없는지부터 다시 파악을 하세요. 제 느낌에는 유합술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측만증도 여러 가지 재활이나 도수 교정 치료로 될 수가 있고 부분 막혀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간단한 치료들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유합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반대로 지금 발목이 올라가지 않고 아예 무릎을 든다든지 보행이 안 되는 큰 마비가 있다면 하셔야죠. 따라서 신중하게 제 말씀만 드시지 마시고요. 두세 분 정도 전문가 만나서 신경마비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상담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9입니다. 네, 69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동희 원장님께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가 증상이 있으세요? 제가 허리 디스크라고 예. 30대에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때는 치료를 받아가지고 괜찮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60 넘어서부터 네. 이게 다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네네. 몇 번씩 맞았는데 예예. 맞고 나서도 별로 차도가 없어가지고 고주파 치료라고 또 예. 그것도 했어요. 예예. 그래도 낫는 게 별로 없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냥 쩔룩거리다시피 그냥 산을 엄청 다녔거든요. 운동 삼아.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조금 이게 걷는 게 조금 괜찮아졌는데 네네네. 이게 서서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네네. 이게 이제 허벅지 앞에가 아팠다가 아픈 게 아프다는 게 이게 네. 참 말하기가 애매한 게 네. 막 쓰라리다는 느낌? 네네. 네. 그러다가 또 옆쪽이 아팠다가 뭐 이렇게 종아리 쪽이 아팠다가 이게 그렇죠.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어머 어떤 때는 앞에 어떤 때는 뒤가 막 이러니까 이제 못 견디겠으면 가서 이제 주사를 한 대 맞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는 좀 괜찮다가 네네. 이게 또 뭐 잘 안 낫고 네. 그러니까는 뭐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네. 낫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으려면은 왜냐 골다공증이 제가 심해요. 골다공증 그러니까 약을 이제-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주사를 맞아요. 아, 주사를 주사 맞는데 맞으시는구나. 어머니 네, MRI는 찍으셨어요? 혹시 죄송한데요. MRI? 네네 협착증이 있으시대요?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디스크가 메인이고 협착증은 별로 없으시대요? 그 협착증들하고 디스크가 아. 심하다고 보는데 이제 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보면은 그 뼈 사이사이가 이렇게 좀 근데 다 시커멓다고 예. 진액이 다 빠졌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있는 대로 달려가서 당장 진찰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관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60대, 70대 되신 어머님이시고 다발성 협착과 디스크가 있는 것 같고 오래됐어요. 벌써 한 30년 됐지만 최근에 서 계시면서 설거지하면 다리가 저리다. 과연 골다공증이 있는데 시술이 가능하냐?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시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발성이고 오래돼 있는 경우에 만약에 어머님이 디스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성 디스크, 즉 말랑말랑한 초기 디스크면 시술적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됐고 경화돼 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정반대로 디스크가 딱딱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골밀도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 조직들이 더 굳어지고 근육도 뭉치고 디스크도 오래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아주 경화된 협착이나 디스크는 시술내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절대로 시술을 100% 낫는 것처럼 막 신봉한다든지 또는 너무 과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시술 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정도시면 수술할 냄새는 잘 안 나요. 그래서 늘상 강조하는데 아까 그 신경줄기 MRI, 혈, 동맥, 정맥 검사부터 먼저 하셔서 막혀있는 포인트를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에 소프트한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조직이면 시술 가능성이 적어도 80% 이상 됐을 때 시술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고요. 저 같은 의사를 적어도 2~3분 정도는 만나보시고 저는 시술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었거든요. 미세현미경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었고요.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이시고요. 협착이 아니고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협착은 막혀 있는 건데 디스크는 멀쩡한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데 디스크가 폭발하듯이 터지는 환자가 있어요. 이 53세 이분은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세요. 미용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이게 머리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들어가고 제일 밑에 있는 마디, 저 왼쪽 그림 보시면 빨간 원 안에 디스크가 폭발하듯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표현이 좀 과한데 정말 폭발하듯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가 뒤로 물러 나오면서 신경을 완전히 막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검게. 지금 단면도를 봐도 네. 여기까지 지금 이게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흘러내려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급성마비가 오십니다. 급성마비가 오셔서 현미경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 안 합니다. 부위 마취만 하고 30분 안에 끝나요. 30-40분이면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나는 건데 최소 절개를 하긴 합니다. 1.5에서 2cm 안쪽으로 주변 조직 손상은 없지만 절개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렇게 폭발하듯이 크면 디스크가 어쩔 수 없이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폭발한 것을 어떠세요? 치료 후에 MRI 보면 비교가 되시죠. 예. 저기 검게 꼭 큰 검은 포도, 거봉처럼 이렇게 터져 있는 거를 이렇게 현미경 빨대를 넣어서
제거를 했던 네. 그런 좋은 사진이고요. 네. 제가 이거 보실까요? 음. 이거 제가 그 환자에게 딱 등을 뜯어서 자료 잰 거예요. 절개 부위가 예. 꼬매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서 제가 영상도 있는데 그냥 영상을 안 가져왔고 이게 테이프를 쭉 뜯으면 이렇게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5, 6일 만에 이렇게 상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주변 조직 손상 없이 스킨, 피부만 딱 열고 빨대를 넣어서 터진 거봉처럼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저한테 원장님 이렇게 빨리 낫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네. 하는 거고 모든 케이스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심하게 파열돼서 와서 진단이 잘 된 경우에는 이렇게 또 좋은 치료로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현미경으로 디스크 제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흉터 걱정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엽 원장과 함께 재발과 후유증 위험을 낮추는 척추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치료법으로 후궁간으로 접근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리뼈는 우리 척추 타워를 들어가는 이제 현관문이 된다 그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야지 되지. 빌딩에서 5층에서 불이 났는데 현관에서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자, 카테터를 올라가서 이런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 신경이고 여기 옆에 보면 카테터가 1.7mm 정도 되는 네. 카테터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예, 풍선이 있죠. 투명한 풍선이 보이네요. 예, 관상동맥도 또 뇌혈관도 이제 풍선 카테터를 많이 쓰듯이 척추관 협착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재질의 유착 박리를 쓰는 다양한 모양의 풍선 카테터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풍선을 넣어놓고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넣어놓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뇌 스텐트라든지 또는 심장 풍선 스텐트는 넣어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 풍선 자체를 넣어놓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경화된 협착증은 안 됩니다. 이 풍선이 말랑말랑한 아주 안전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화되어 있는 협착증은 이걸로 안 됩니다. 경화되어 있는 것을 이걸로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인데 네. 아직 경화가 안 됐고 소프트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조직은 충분히 이 여러 가지 벌룬 카테터의 사이즈나 다양한 카테터를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네, 또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선 확장술의 영상이고요. 지금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가서 부풀어지죠. 저게 바로 풍선입니다. 검은 그러네요. 풍선. 그래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신경 통로를 안쪽, 중간, 바깥쪽에서 5번 신경 주행이 안 되다가 저렇게 물감을 뿌리면 쭉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 통로 5번 신경의 안쪽, 중간, 바깥쪽까지 소프트한 티슈를 열어주기 때문에 5번 신경 주행을 근본적으로 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딱딱하게 좀 경화가 되면 사실 풍선 확장술은 좀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제 초기 협착이 좋죠. 네. 초기 협착이 좋고 수술까지 필요 없고 또 디스크도 심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 돌덩어리처럼 돼 있는 조직이 아니면 많이 적용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뭐 완전히 초기 디스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안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유착박리 시술이나 신경 성형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이 풍선까지 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너무 과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치의랑 상의해서 신경 줄기가 막혔을 때 현미경이나 내시경까지 안 가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이분 저희 골프 잘 치시는 회장님이신데 MRI 70세 보면 남성분. 70세 예. 키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안 막히고 밑에는 막힌 것 같죠? 신경줄기 봤더니 둘 다 막혔어요. 자, 여기는 안 막히고 여기는 막힌 것 같죠? 아니에요. 둘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 허리 안 아파요.
다리만 보행이 안 돼요. 이분 제가 현미경 할 수도 있지만 보행 거리가 그래도 한 150m는 되거든요. 그런데 한 2, 3km 걸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어르신, 이 회장님 협착증이 있었지만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렇게 양쪽 다리가 파랬는데 하시고 나서 발목 아래는 파랗지만 이렇게 다리가 많이 신경순환이 개선이 되고 협착이 풀려서 처음에는 한 200m 걸음 골프 치고 200m 보행이 안 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3km 걸으신단 말이죠. 잘 관리해서 유착박리 풍선 확장술 하고 운동 열심히 재활하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제가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분 가끔 뵈고 있는데 네. 전혀 재발 안 되시고 이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그렇군요.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사례도 이런 방법이 접목이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풍선 확장술 시술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이제 뒤쪽에 있는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척추 내시경 치료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번 기간 굉장히 중요하고 회복 기간 중요하거든요.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한마디 내시경 또는 현미경 하게 된다면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2박 3일. 예,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1박 네. 2일도 되는데요. 네. 내시경 치료의 특징,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당일날도 걸어 다닙니다. 움직일 수 예, 있고. 그리고 이제 부위 마취만 하고 주치의랑 주무시지 않고 전신 마취 안 하기 때문에 상의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회복이 빠르고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염증이 거의 안 생겨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몇십만 건이 있다 그래도 거의 몇십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염증이나 그런 수혈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환자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2, 3일 뒤에 직장을 다시 복귀하더라도 후속 관리가 잘 된다는 그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장점들 짚어주셨고요. 자, 우리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접근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허리가 아파 오시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 저도 아파봤고 알거든요. 네. 무너지거든요.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특히 다리가 많이 땡기거나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면 저 같은 사람을 빨리 만나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또 시술을 결정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하셔가지고 시술이 필요하고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권유를 받으셨으면 네. 전문가를 적어도 2, 3분 만나시고요. 시술부터 간단한 시술부터 좀 어려운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검증된 센터에서 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